네, 안녕하세요. 하보노의 리포트를 진행하는 하보노입니다.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도 좀 재밌는 리포트들을 많이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산업 리포트를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인사이트를 좀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또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고 또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주제로 들고 왔으니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산업적인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네, 일단 반도체를 들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잠정 실적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도 있었을 거고, 또 이제 미국장 보셨던 분들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뭐 국채 금리도 상승하고 국제 유가도 급등을 하는데 남들 다 시뻘겋게 멍들어 있는 상황에서 나홀로 이제 초록초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커졌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 평을 볼 건데 사실 이거는 리포트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이클, 다른 논리. 사실상 이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사이클에 대한 흐름이 달라질 수 있고 투자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대부분의 산업군들에서 좀 비슷하게 반영을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 반도체 부분에서는 훨씬 더 좀 중요한 포인트를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또 마침 리포트가 또 이런 또 좋은 제목으로 써가지고 제가 그대로 좀 들고 왔고요. 해당 리포트에 대한 제 점수를 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85점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들고 온 리포트들 중에서 85점 이상은 없기 때문에 현재 사상 최고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리포트의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반도체를 공부를 해보면서 그리고 산업 투자를 해보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었던 그런 리포트여서 좀 높은 점수를 줬고요. 나중에 정말 제 마음에 엄청나게 들면은 조금 더 높은 점수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리포트이니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좀 보실 텐데요. 일단은 메모리 주가에 대한 피크아웃 지표였던 이제 반도체 수출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요번에 이제 수출입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 월간 데이터가 조금씩 감소를 하게 되면서 이거 데이터에 대한 이런 볼륨 자체가 좀 줄어드나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됐는데 물론 요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된 부분이 2분기와 비교했을 땐 좀 떨어지긴 했지만 뭐 1분기나 지난 이제 4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도 잘 나오고 가이던스도 잘 나오는 현 시점에서 이렇게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한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레거시에 대한 이런 디램 가격들이 하락된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이번 실적이 만약에 미래 전망치가 좋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런 수출액에 대한 부분들 뭐 YOY 기준으로 봤을 때 어쨌든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MOM을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로 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이제 오더컷 같은 부분들 우리가 이제 사이클을 조금 이해하고 있으면 상당히 좀 좋은데 반도체에서 이제 오더컷이 시작이 됐고 어느 정도 이제 장기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완화가 되고 있었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지금 좀 중간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재고가 축적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수요단이 늘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들 그리고 아이폰 같은 이런 이제 레거시 제품들이 판매가 둔화가 되다 보니 생각보다 뭐 재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에 대한 수요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사이클을 잘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또 보여주시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요게 이 리포트의 저는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반도체가 도대체 왜 떨어졌고 어떤 포인트로 좀 반등 포인트가 나왔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이런 흐름인데 사실상 이제 캐리 트레이드 우려로 해서 한번 이제 좀 좋은 흐름으로 이제 주가가 박살이 났는데 요 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도 102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원달러
달러 환율 수준이 1340원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일본이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겠지만 지금 선거도 끝났고 이제 신임 총리로 올라온 사람도 이시다죠. 이제 당분간 현재 상황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분간 이 하락 요소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 실업 증가로 금리 하락을 하는 부분에서의 좀 하락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비농업 고용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첫 번째 하락 부분도 제거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 가이던스 부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젠슨 왕이 인세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수요가 정말 어마어마하다, 소위 말해서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늘 미국장에서는 뭐 130불까지도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사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면은 직전 고점 해봐야 60%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회복이 되어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 부분도 제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제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빼꼼하고 튀어 올라가게 만든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호조가 있는데 요 역시도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이런 반도체 기조는 부정적인 요소들은 상당히 많이 제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주가의 상승 트리거로 만들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연말 랠리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잠정 실적은 상당히 좀 부진하긴 하지만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속도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를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에 대한 우리나라의 약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또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HBM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전망인데 지금 우리가 이 사이클 자체가 좀 뒤바뀌는 부분에서의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볼륨 자체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볼륨 자체가 상당히 좀 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거를 과연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요단은 사실 어떠한 새로운 트리거가 만들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수요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잡아놨었던 수요에 대한 흐름이고 공급 같은 경우는 사실 오더가 나가서 물량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변동폭이 공급은 조금 더 제한적일 수 있고 수요폭은 오히려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수요단도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뭐 고용 쪽도 그렇고 사실상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우리의 예측치와 실제 결과 쪽에서 괴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망치를 너무 맹신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온 세상이 좀 AI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디바이스 쪽으로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앞으로 지금 성장할 수 있는 룸은 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부터 이런 HBM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고 이게 아직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아직도 이쪽은 갈 길이 좀 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제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면은 가격 수준 자체가 지금 HBM 쪽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은 이제 공급망 자체가 조금 이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볼륨 자체가 그쪽이 크다 보니까 지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향후의 기조 움직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HBM 쪽과 또 온디바이스 쪽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런 향방도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반도체를 좀 정리를 해보면 현재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일부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반도체가 특히나 안 좋은 것은 이제 외국인의 동향이 조금 더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계에서 마저 다 나가게 된다면 11월 수출 데이터가 턴을 했을 때 시점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한 3조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외국인에서의 턴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시점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반도체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부분입니다. 다음 부분인데 뭐 반도체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토픽이니까 네, 해서 이제 다음번에는 에너지 부분인데 이게 에너지 부분이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잡았던 에너지에 대한 주제는 뭐 특정한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좀 보는 그런 리포트가 또 괜찮은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선정을 했고요. 점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점수 같은 경우는 제가 80점을 줬습니다. 일단은 80점을 준 이유는 거시적인 부분에서의 흐름을 읽는 거는 너무 좋았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깊이 자체가 엄청나게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점수 자체는 조금은 80점 정도로 좀 주도록 하겠고요. 각각의 요소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관심 있는 산업을 조금 더 딥한 그런 산업 리포트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일단 이제 서머리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재생에너지 쪽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요인은 당연히 AI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기후변화에 따라서 탄소 배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 이제 에너지에 대한 자립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상당 부분 오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투자 매력도를 좀 일단 선정을 하긴 했는데 이 리포트에서는 풍력과 ESS, 태양광 순서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순서를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ESS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주가에 반영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플루언스 에너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ESS 쪽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주가 추이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랑 의견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풍력과 태양광 같은 경우 사실 설치하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트리거는 미국의 전력망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워낙 큰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멈춰놨었던 원전까지 다시 재가동을 할 정도로 이런 수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뭐 노후 변압기 이건 너무나도 지겹도록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좀 변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변압기에 대한 캐펙스 투자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또 최근에 변압기 쪽을 좀 대파게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풍력입니다. 풍력은 24년부터 시점에서 28년까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설치량이 높아지는 구간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수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재생에너지단에서 특히나 유럽 쪽에서 환경 규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만이나 기타 지역에서도 실질적인 좀 이런 액션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토픽으로 나오고 있는 이제 CS 윈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넘버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지는 흐름들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 자체는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전선이라든지 태양광, ES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저는 ESS 쪽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변압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선도 보실 텐데 산업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 변압기가 먼저 가고 전선이 한 1.5년에서 2년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이 좀 걸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HVDC죠. 그래서 이 키워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서 종목별의 흐름들이 싹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또 이쪽은 구리 간격과 굉장히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금일 핫한 중국 증시와 관련된 또 부양책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 속도 부분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키워드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양광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이 좀 걸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가정집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좀 올라갈 것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LS 쪽인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드릴 건데 이렇게 이제 전력망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전선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정말 수많은 에너지들이 이슈가 됐을 때 아무래도 같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리 가격을 필두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S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그룹주 자체가 구리 가격과 연동이 상당히 되는 쪽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좀 지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이제 변압기 랠리가 나올 때 같이 한번 움직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주사에 대한 부분들 또 LS 일렉트릭이 나머지 초과압 변압기 대비했을 때 좀 더 부진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차익들이 좀 세게 나왔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좀 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구리 사이클로 본다라고 한다면 매력적인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준점으로 삼아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이런 프로젝트들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경기 동향을 체크할 수 있는 구리 가격과 연동되어 있는 LS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들에 대한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초과압 변압기가 없으면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ESS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인 부분은 AI 확대, 반도체와 좀 연관이 상당히 있다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부터 에너지까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버너였습니다.